한 씨는 한 전 총리 관련 진술 압박이 자신의 회사 감사인 남모 씨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윗선에서 계획적으로 아주 윗선입니다. 협조해서 도움을 받으시고 아주 윗선에서 계획된 계획적으로 진행된 수사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검찰 진술이 허위였다는 재판 증언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는 검찰에서 9억 원의 자금을 3번하고 같이 조성을 했습니다. 라고만 진술을 했고 그 후로부터 만들어진 스토리는 검찰과 저희가 만들어진 시나리오예요. 이 사건을 이야기해야 수사권을 우리 검찰이 계속 갖게 해달라는 소리가 얼마나 심각한 개소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때는 2010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눈물로 송별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올 무렵입니다. 이때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를 뇌물수수범으로 만들기 위해 공작을 펼칩니다. 첫 번째 공작은 실패. 실패가 확연하니까 선고 전날 두 번째 공작을 펼칩니다. 또 다른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것입니다. 공작의 재물은 한만호 씨라고 한명숙 전 총리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에서 사업하던 사람입니다. 한만호 씨로부터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9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누명을 만든 것입니다. 검찰이요. 한만호 씨의 아버지가 이 고향 파주 쪽에서 오랫동안 이제 사업을 했던 분이고 일종의 지역 유지 같은 분이에요. 그쪽에서 이제 시의원까지 하셨던 분인데 이제 한나라당 쪽 시의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만호 씨의 비망록에 따르면 6억 원 가량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전달했다, 친박계 모 의원에게 전달했다라고 얘기를 본인이 했다라는 거예요. 비망록에 따르면요. 돈을 준 사람은 사실 따로 있다. 예, 따로 있는데 검찰이 그걸 묵살하고 계속 한명숙 총리 얘기만 물어보더라라는 게 비망록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검찰은 우리가 치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그렇죠. 이 이름을 제시했다는 겁니까? 예. 나가서 제기할 수 있나? 내 사업체가 무사히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렇습니다. 빨리 나가야 되는데 예. 검찰이 또 다른 걸로 엮는다 그러면 이제 하긴 공표에 질릴 수는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333, 432는 이 9억을 맞추기 위해서 연습을 했다는 뜻입니까? 그게 이제 3번에 걸쳐서 자금을 제공했다라고 했는데 예. 그 자금을 제공할 때마다 한 총리와의 통화 횟수 이게 몇 번이냐 이게 나중에 재판에서 쟁점이 되거든요. 여기 재판에서 쟁점이 되기 전에 서로 이제 말을 맞추고 연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3억씩 3번에 나눠서 9억을 준 걸로 하자 그러면 이제 그렇습니다. 333이 되는 거네요. 예. 근데 실제로 이렇게 법정에서 자꾸 재판장이 따져 묻거나 변호인 측이 따져 물으면 이게 이야기가 이게 쉽게 정리가 안 돼서 헷갈릴 텐데. 그렇습니다. 연습을 많이 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만호 씨가 그 검찰 출정을 73번을 받아요. 그런데 그중에 진술 조서가 작성된 것은 5번밖에 안 됩니다. 73번 갔는데 실제로 조서 쓰고 온 건 5번. 예, 그럼 나머지 60몇 번은 뭘 했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만호 씨는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인들의 질문에 대비해서 연습도 하고 잘하면 칭찬하면서 저녁 사주고 못하면 구박하고 그래서 모멸감을 느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써놨습니다. 비망록에. 그래서 검찰의 강아지처럼 느껴졌다는 대목이 그렇습니다. 그 대목이군요. 예. 한만호 씨는 검찰에 73번 불려나갑니다. 근데 이 중 5번 빼고 나머지 68번은 조사를 받으러 나간 게 아닙니다. 법정에 나가서 판사와 한명숙 측 변호인 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지 위증하는 연습을 하러 나간 것입니다. 잘하면 초밥도 먹여주었다고 합니다. 한만호 씨한테 물어봤어요.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뭘 했냐. 그러니까 음식도 시켜서 먹고 그다음에 나중에 재판을 하다 보면은 변호인이 이러이러한 공격을 할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해서 시나리오를 가지고 연습도 하고 그랬다고 한만호 씨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당시에는. 만약에 그랬다면 그거 불법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불법이죠. 있을 수 없는 거죠. 대한민국 검찰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 내용들은. 한만호 씨는 서둘러 나가야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부당한 위증 요구에 발맞춰 주었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멈추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한만호는 한명숙에게 줬다고 진술한 돈이 사실은 한명숙과 무관한 다른 사람들에게 로비 명목으로 건네졌다는 사실을 검찰에 털어놓았다고 한다.
검찰은 알고 있었다. 기자님들 들어주세요. 증인이 2번가량 실탄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이야기했고 수사관이 못 알아들은 척하였고 핸드폰 들고 밖으로 나가서 한참 만에 들어와서 오늘은 한 사장님이 피곤해하시니 그만하자. 오늘 드시고 싶은 메뉴를 말씀해달라. 회초밥을 먹었다. 무고한 총리님의 살점을 발라먹고 있다는 생각으로 복통 설사로 무척 고생했다. 결국 한만호는 재판정에서 진술을 뒤집겠다는 결심에 이르게 된다. 검찰이 언론을 통해 무차별 이미지 훼손 기사 나올 때마다 죄책감으로 가슴 속에서 선혈이 터져나올 듯한 고통을 느꼈다. 부관참시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진술을 바로잡아 진실을 밝힐 것이다. 2010년 12월 20일 한명숙 2차 뇌물 사건의 2번째 공판에서 한만호는 한명숙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완전히 번복했다. 한만호가 진술을 번복하자 검찰은 한만호의 부모를 찾아갔다. 증언 이후에 검사님이 부모님을 만나고 왔다. 언제 출소할지 모르겠다고 하고 오셨다. 기막히는 이야기였다. 번복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 때문이었는데 그 약점을 노리셨다. 그러나 한만호는 그 뒤에도 법정에 6차례나 다시 나와 검찰에서의 진술이 허위였다고 재확인했다. 만기 출소를 불과 서너 달 앞둔 시점이었다. 한명숙은 2011년 11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런데 검찰은 그에 앞선 2011년 7월 한만호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180도 말을 바꿉니다. 한명숙에게 뇌물을 주었다에서 뇌물을 안 주었다로 말입니다. 검찰은 당황했습니다. 그러더니 또 다른 사악한 흉계를 꾸밉니다. 검찰은 크게 당황했다. 한만호 씨의 바뀐 진술을 반박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했다. 검찰은 한만호 씨와 함께 교도소에 있었던 수감자들을 불러냈다. 이들은 법정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 검찰은 2010년 12월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한 증언이 사실인지 이들 3명에게 캐물었다. 한만호 씨가 검찰 구치감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들은 내용을 얘기해보라는 것이었다. 검찰은 이들 3명 중 최 씨와 김 씨 2명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운다. 법정에서 최 씨와 김 씨는 한만호 씨가 한명숙 전 총리 측에게 돈을 주었다고 말한 걸 구치감에서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한다. 검찰에 유리하고 한명숙 전 총리 측에 불리한 증언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또 다른 수감자 한 씨는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왜 그런 걸까? KBS는 이들 3명을 각각 인터뷰했다.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 3인을 모두 만나 인터뷰한 것은 KBS 취재진이 유일하다. 한 씨는 당시 검찰이 위증교사, 그러니까 허위 증언을 하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한만호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증언을 맞추는 일종의 집체 교육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들 질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베껴쓰기를 하는 방식이었죠. 자신은 검찰의 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법정에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씨도 검찰에 위증 교사가 있었다고 말했다. 수감자 한 씨와 맥을 같이 하는 이야기다. 김 씨는 검찰의 위증 교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런 얘기는 그대로 법원에서 얘기한 건 맞아요. 검찰에서 아닌 거를 너네들이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교육을 했다, 방송처럼. 그런 게 없거든요. 김 씨가 취재진에게 털어놓은 말 중에는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다. 한만호 씨가 구치감에서 돈을 줬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던 건 맞지만 한명숙 전 총리를 직접 만나 준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직접 준 적은 없어요. 한명숙 씨한테? 네. 다 비서나 그 측근들한테 줬다? 네. 아,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한만호 씨가? 네, 직접 준 거는 사실 없다. 배달 사고는 났을 수도 있어요. 한만호 사장님이 하는 얘기는 그거였었어요. 예. 줬는데 배달 사고는 났을 수 있다. 김 씨가 들었다는 이 말은 검찰의 공소 사실과 배치된다. 검찰은 한만호 씨가 한 전 총리를 3번 직접 만나서 각각 3억 원씩 총 9억 원을 건넸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정치자금법상 유죄가 되려면 피고인이 직접 돈을 받거나 측근이 돈을 받는 걸 알고 있었다는, 즉 개입이 입증돼야 한다. 물론 그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 범죄를 범죄로 덮는 검찰. 이 검찰은 사법 정의와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수사권이 검찰에 남아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혀는 뱀의 혀를 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만 이 상태가 아닙니다.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만호 씨의 진술 번복으로 1심에서 한명숙 무죄가 선고됐지요. 2심 가서 엎어집니다. 이재용에게 대법원 무죄를 주고 집행유예로 풀어준 인간 정형식 판사가 한명숙 뇌물 받았다, 유죄,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아니, 한만호가 진술을 다시 번복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시킨 위증을 증거로 해서 한명숙 유죄를 때린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대법원도 정형식 판결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추후 검찰의 진실 조작은 100일 하에 드러났습니다. 이제 한명숙 유죄를 도출해내려던 검사들, 그래서 증거를 조작하려던 검사들, 그 검사들에 대한 심판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막았어요. 당시 검찰 지휘부가 말입니다. 지휘부의 최고 수장은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이었습니다. 이런 검사들을 수사하기 위해서 탄생한 곳이 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지요. 그런데 공수처가 황당한 결론을 내립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판에서 검찰 수사팀이 재수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시켰다는 의혹. 지난해 3월 대검찰청은 해당 의혹에 대한 주임 검사로 대검 감찰 3과장을 지정했습니다. 이에 당시 대검 감찰부 소속이던 임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은 자신이 조사해온 사건에서 부당하게 배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좀 많은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우리 윤 전 총장님께서는 직접 나서지 않고 차장님 뒤에서 지시하는 좀 스타일이라서요. 계속 차장님 편으로 반려가 되고 그렇게 돼서 총장님한테 직접 말하고 싶어서 항의 메일을 보내고, 메일을 보냈다고 문자 메시지 보내고 총장님 편으로 직접 공을 다이렉트로 결제 상신하고 그런 모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 기록에 첨부했습니다. 저쪽에서는 아예 배당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작년 9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가서 처음 배당받은 사건이 한명숙 전 총리 모의위증 교사 사건이어서 6개월 동안 제가 만든 수사 기록이 총 11건 중에 2건을 빼고 9건이니까요. 그 모든 기록이 검사 임은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분을 비롯해서 온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총장님이 그걸 몰랐다는 건 상식적으로 사실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제가 검사 직무 대리를 요청하면서 계속 건의를 드렸을 때
진상 조사가 조금 더 마무리되어서 감찰 전환될 쯤에 그때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조남관 차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도 조사 보고서에 다 작년 11월자로 남겨놨습니다. 이 사건의 주임 검사도 원래 감찰 3과장이었다며 사실상 윤 전 총장 쪽 주장을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한 사건인데도 자체 수사보다는 다른 기관의 판단에 의존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반년 넘는 수사 기간에 윤 전 총장은 딱 한 차례 서면 조사가 전부였습니다. 문제는 위증 강요 의혹에 유력한 정황들이 확인됐는데도 처벌이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임은정 검사는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을 법원에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는 재정 신청을 조만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명숙 사건에 대한 모해 위증 교사를 했던 검사들, 끝내 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윤석열이 보호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윤석열이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대한민국에 과연 정의는 남아있는가? 누가 묻는다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임은정 검사의 뉴스타파 인터뷰를 들어봅니다. 1시간 넘는 분량인데 흥미로운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검사들도 자기가 속한 검사 집단을 두려워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검찰 이기주의에 동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검찰총장이었다가 당선이 되신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이 사건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 차가운 눈 하나 있다는 거 기억하셔서 검찰총장 시절처럼 공권력 남용하지 마시고 대통령으로서 좀 조심해달라, 이런 마음으로 제가 왔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 검찰공화국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내부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재소자들이, 가장 을이라고 하는 재소자들이 이 검찰이 적이 될까봐 검찰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검찰이 원하는 말을 다 해주는 것처럼 검사들조차 검찰이 막강하면 검찰이 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쳐요. 그러니까 이게 검사들이 집단 행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검찰의 집단 밖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더 발버둥 치는 애들이 있어요. 검찰이 적이 되면 무섭거든요. 검사들도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까. 검사들이 왜 검사들 범죄를 덮어주려는지 아시겠죠? 검찰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이게 파렴치한 검사 김학의가 승승장구하는 이유입니다. 파렴치한 검사 부인 김건희를 무혐의로 처분하려는 이유입니다. 검찰 이기주의, 검사의 양심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장악당하지 않은 검사, 임은정 정도입니다. 요새 못해먹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시간도 없죠. 뭘 하려 치면 일만 버리고 맛도 없죠. 자, 그럴 때일수록 더 잘 먹어야죠. 그냥 한 팩 뜯어서 프라이팬에 7분만 볶아보세요. 이 짧은 시간에 양념이 제대로 된 정석 돼지불백 다 됐습니다. 깔끔하게 매콤한 고추장 돼지불고기랑 단짠단짠한 간장 돼지불고기, 뭘 더 좋아하세요? 국내산 회와 양파를 사용해서 정성껏 숙성시킨 양념육을 혼밥으로, 술안주로, 그리고 밥 반찬으로 넉넉하게 드셔보세요. 빠르죠? 간편하죠? 맛은 놓칠 수 없으니까. 킥킷 제주 안동 고추장 돼지불고기, 간장 돼지불고기, 지금 김영민닷컴에서 2가지 맛 할인가에 절찬 판매 중.